지니스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지난 연말쯤부터는 계속적으로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좀 강한 흐름, 거래소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크게 눈에 띄는 섹터주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형 게임주 섹터주들이 좀 강세가 많이 눈에 띄고요. 엔터와 컨텐츠 섹터주들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라든지 제이콘텐트리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제작사들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도 그동안 좀 많이 빠지고 부진했었던 넷마블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NC소프트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위메이드와 웹젠 등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넵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강세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의 게임주들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지정을 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셀들도 뭐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은 거래소 쪽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대형주 쪽으로 조금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보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랑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사건 여파도 일정 부분 있겠고요. 일정 부분 그동안 올랐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또 약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일정 부분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보시죠. 유럽 지역에서도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선 전국을 맞아서 특히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또 유럽 지역에서도 이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 오늘장 관련주들 강한데요. 그러면 꾸준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좀 대비하는 상태 속에서 일단 원전을 과도기적인 녹색 에너지로 일단은 좀 지정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일부 대선 후보들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시키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원전과 같은 부분들은 뭐 지난번에 한수원 사장도 말했죠. 이렇게 수주받을 수 있는 기대감 연말 연초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연초 되다 보니까 기사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근데 상당히 좀 아침에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좀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로 알려진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 초반보다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진파워도 그렇고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차익실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이슈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해당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찍은 고점, 네, 요 고점을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으로 좀 인식하는 기술적인 대응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혐의로 인해서 현재 거래 정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이 동진세미캠이 또 덩달아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이 좀 사실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 손을 쓸 수도 없고 동진세미캠은 밀리는 것 같다가 현재 낙폭은 좀 제한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희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횡령한 금액이 1,880억 원이면 자기 자본 대비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 정도 큰 금액을 개인이 혼자서 그렇게 좀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IR팀에서는 개인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자금 담당하는 직원이 잔고 증명을 위조하면서 뭐 시스템을 뭐 변화시켜서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래 풀리고 나면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그 사람을 이제 잡아야지 또
돈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추이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뭐 개인 투자자가 그때 한번 급등할 때 샀었죠. 그게 바로 그 직원이 이제 샀다라는 것인데요. 뭐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 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뉴스의 기사를 참조해 본다라면은 이미 손절 매도를 해서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동진 세미캠의 회사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뭐 이런 부분들 이슈로 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약간 부담이기는 한데요. 오히려 동진 세미캠의 향후에 이제 삼성 퀄 통과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의 노스볼트에 이제 납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기를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좀 더 클리어하고 좀 맑고 밝은 투자가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동진 세미캠 주주분들은 우려하시기보다는 뭐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 고객은 오늘은 거래가 정지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거래가 풀렸을 때 리스크도 일정 부분 그 해당 범위를 좀 잡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면서 확실히 좀 신규 투자라든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단 리스크는 부각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심심치 않게 이 직원들의 횡령 소식이 뭐 금융권에서도 이런 뉴스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짚어봤고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게임주들, 콘텐츠주들 새해 첫날 거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일단 지난 연말장 목요일 날에도 조금 약간 제작사들, 드라마 제작사들, 영화 제작사들 흐름이 좀 좋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제이 콘텐츠리 등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드라마들이 좀 좋은 호평들을 좀 받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빌미가 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사들까지도 같이 뭐 게임주들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눌려선 대형주들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 게임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는 원래 가던 길이었었고, 그동안 뭐 많이 빠졌었던 뭐 더블 게임즈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조금 많이 소외감이 있었었던 뭐 네오위즈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뭐 넥슨 GT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넷마블도 13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 보시면 되게 대형주들 단에서 그동안 좀 많이 하락 때문에 룸이 생겼었던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요. 지금 워낙 좀 바닥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좀 위세를 떨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올해도 일단은 뭐 제작 환경 이런 부분들은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올해 기대되는 콘텐츠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게임 회사들은 뭐 최근에 뭐 합종 연행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큰 기대주가 게임주, 뭐 콘텐츠도 메타버스의 가장 큰 기대주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좀 그동안 비어있던 수급 공백을 채우는 과정 중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순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 좀 낙폭과대한 섹터주들은 그 의미 그대로 조금 더 물량을 채우는 과정 동안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위메이드와 하이브 이 두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메타버스 ETF에서의 흐름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섹터주들은 그 메타버스 ETF가 지난번에도 추가 상장이 되면서 수급적인 개선점을 많이 보여왔듯이 그 해당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서치하면서 그 해당 ETF의 흐름과 연동해서 같이 좀 봐주시는 전략을 계속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네, 오늘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사실 1월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닥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계속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종목 장세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낙폭 과대주들, 그다음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이 비워냈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런 흐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와 게임 섹터의 대형주들도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개인적으로는 소재보다는 올해는 장비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투자 발표를 했다라면 올해는 투자를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장비
장비 쪽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보다는 조금 더 올해는 장비 쪽을 좀 봐주시는 대응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으로 IT 섹터주들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주들도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주조주들이 좀 쉬어가는 기간에서 좀 노리기. 오늘도 뭐 기판 섹터주들 나쁘지 않듯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IT 섹터와 메타버스, 엔터 컨텐츠 섹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산업의 방향성이 맞는 섹터 안에서의 기술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해도 주도하겠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덜 오른 종목에 대한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봐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 메타버스, 엔터 콘텐츠 이쪽에서의 순환매를 잘 활용해보자라는 시각의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